한 경찰이 2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남성의 딱한 사정을 들은 이 경찰은 끝까지 설득해 남성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남성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부산 계급파출소 서병수 경위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그 어느 때보다도요, 이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말에 꼭 들어맞는 분입니다. 삶을 다 놓아버리고 싶었던 20대 청년과 그의 손을 놓지 않은 어느 경찰관의 얘기인데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연휴 이틀 앞둔 10일이었습니다. 부산 계급파출소에 20대 남성이 치킨 3마리를 사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찾게 되는데 바로 이 서병수 경위를 찾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순찰나가 있다가 좀 이후에 들어오거든요. 지금 보는 장면처럼 저렇게 악수하고 뜨거운 포옹을 나누게 됩니다. 치킨을 사들고 찾아왔던 저분은 24살 손경서 씨인데 지난달 8일 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이 서경위의 설득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고요. 그 인생을 살게 된 것에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한 2주간 경기도 쪽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부산에 올 일이 있어서 내려왔다가 이 서병수 경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치킨 3마리를 사들고 파출소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자. 이 사연들은 송경서 씨가 직접 부산경찰청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된 내용입니다. 근데 손경서 씨가 저 이제 파출소로 직접 찾아와서 이 서병수 경위를 만나는 모습이었는데, 자, 모든 걸 이제 포기하고 싶었던 청년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지난달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부산 계급파출소 서병수 경위에게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112 신고가 됐는데 이제 경서가 이제 자기 친구한테 내가 먼저 간다 그런 문자를 보내버렸어요. 이제 현장에 도착하니까 극도로 그것도 흥분돼가지고 다 몰려라. 나 경찰관하고 다 싫으니까 다 몰려라. 나는 부모한테도 버림받았고 보육원 생활도 하고 이래나니까 취직도 안 되고 세상도 내를 버렸다. 그런 상황에서 뭐 이제 대치하고 있으면서 계속 이제 1시간 30분 정도를 설득을 했죠. 결국은 어디서 뭐 지가 마음을 문을 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한 믿어봐라. 나는 이때까지 경찰을 하면서 누구를 도와주려고 했지. 니 해주려고 안 한다. 그러면 네가 원천적인 이유가 그러면 취직이 안 되고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런 거냐 물어보니까 그렇다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해결해 줄게. 여기서 손가락 약속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제 아는 지인들한테 전화했어요. 바로 부탁을 한 거죠. 거기서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좀 마음을 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 이제 뜻대로 이제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극단적 선택을 좀 시도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서병수 경위가 이제 침착하게 하나하나 대응을 참 잘했군요. 예, 서경이 보니까 딱 뭐 형사틀인데 예, 지구대 근무하고 있네요. 아마 신고가 들어올 때는 그 경서 씨 친구가 신고를 한 것 같아요. 나 먼저 간다는 식이라면 이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모양이에요. 이게 경찰이 이제 득달같이 출동을 해서 비밀번호 열고 들어갔더니 흉기를 들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흉기 들고 서 있으면서 경찰관한테도 저항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서경위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 명이 우르르 몰려간 사람들을 다 뺀 거예요, 밖으로. 그리고 한 2명 정도만 딱 남아서 경계를 좀 느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도 그 테이저건이라든지 3단봉 이런 거 들고 있고 가스총 들고 있으면 호시탐탐 진압하려고 한다고 또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해제한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을 좀 내려놓게 한 다음에 이제 서서히 대화를 이제 한 것 같은데요. 집안을 살펴보는 도중에 보니까 아마 그 음식을 조리해 먹은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밥은 먹었냐? 아마 밥은 먹고 다니냐? 이거 대사 많이 생각날 거예요, 영화에서. 이거 전형적인 형사들의 언어입니다. 형사들이 범법자들 잡거나 검거하면 절도범들 잡으면 밥은 먹고 다니냐? 이 얘기 하거든요. 여기도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밥은 먹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 시작해서 이 대화가 이제 물꼬가 터진 것 같고 결국 잘 설득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대화하면서 이제 날 믿어봐라 하면서 손가락까지 이렇게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일자리를 알아봐줬다라는 건데 이 서병수 경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이 자신의 생활고나 뭐 이런 현실을 비관해서 지금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 사건을 막기 위해서 그냥 아무 말이나 둘러대는 게 아니라 진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제발 믿어달라. 내가 꼭 일자리를 구해줄게. 이러고 손가락까지 걸었다라는 것이고 나중에 해줄게가 아니라 그 자리에 전화를 돌렸다는 거예요. 아는 지인, 형님, 뭐 사업하는 사람들 다 전화를 돌려서 경서씨를 소개를 해주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훈훈한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도 이분은 그게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그 친구한테 걸었잖아요. 형님한테 걸었잖아요. 형님이 형님의 친구한테 물어봤고 친구가 또 친구의 동생한테 물어봤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경서씨의 일자리를 알아봐준 덕분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돌리긴 했습니다만 정말로 진심으로 자기 일처럼 네. 이렇게 나선 것에 아마 손경서 씨도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손경서 씨. 그 당시 경서 씨의 마음은 어땠는지 그리고 서병수 경위는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됐는지 두 사람의 얘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날은 제가 진짜 더 이상 미련이 없었어요. 서병수 부모님께서 경찰로서 저한테 대한 게 아니라 이웃집 제 친구로서 그냥 저한테 대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얘기를 듣게 된 것 같아요. 파출소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옷 갈아입고 갑자기 저한테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밥 먹고 갑자기 가면서 저한테 5만 원을 지어주더라고요. 굶지 말라고. 사실 남들한테는 그게 적은 돈일 수도 있고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당시 저한테는 큰 돈이었거든요. 눈물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자, 대치하면서도 제가 옆에 보니까 뭐 완전 뭐 이거는 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밥도 해먹은 흔적도 없는 것 같고 중간에 밥 먹었냐 하니까 밥을 안 먹었다라고 해서 저도 집에 애가 있고 요새 세상에 또 밥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라면 같은 것도 뭐 먹고 사는 사람 있나 싶고 제 자식 같아서 얘는 살려야 되겠다.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뭐 김복준 교수님에게는 경찰들이 그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얘기했다는데 그 하면서 그 5만 원 이렇게 주어주면서 그 평생 그거 잊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마음을 그대로 받아줬다는 거니까요. 이 송경서 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그날 자기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 세상에 미련도 없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경찰을 다 물러달라고 했던 것도 진짜 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서병수 경위가 본인을 살리게 된 건 경찰로서 대한 게 아니라 이웃집 친구로 대해줬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취직 자리 좀 알아봐 줄게 하면 그 진짜로 알아봐 주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거기서 직접 막 전화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고 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저것을 이제 파출소로 이제 데리고 왔는데 보통 파출소 데리고 오면 이제 본인 퇴근할 때면 퇴근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 과정에서 또 택시 회사 같은데 또 이 송경서 씨 취직할 때 있는지 알아봐주고 전화를 하더니 갑자기 평복으로 딱 갈아입고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또 데리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아까 지금 우리가 말한 남들에게는 뭐 작으면 작을 수도 있는 돈 굶지 말라면서 쥐어든 5만 원을 받고 송경수 씨가 엄청나게 많이 울었답니다. 근데 여기서도 끝이 아니고요. 5만 원을 쥐어주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에 매일 전화를 하셨대요. 혹시 또 다른 생각할까 봐. 근데 그런 것에서 완전히 마음이 이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경서 씨 인터뷰할 때 보면 막 목소리가 떨리잖아요. 그때 어떤 감동이라고 할까, 그때 따뜻함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자기의 어떤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경찰 입장에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사건 처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화해서 이렇게 계속 다독였다라는 게 그렇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 서경이가 20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자식같이 생각을 했다 그러고 타일 시공하는 게 소개를 해줬는데 본인이 그 회사 사장한테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고요. 이렇게 찾아와서 그 얼굴을 봤을 때 이제 이 친구 살았구나. 그 얘기까지 본인은 하면서 그렇게 느꼈다라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이 서병수 경위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마 그런 자식 같은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손경서 씨에게 얘기를 해줬을 텐데 꼭 그 경서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볼까요? 와이프가 어떻게 보면 천사인 것 같아요. 불평불만 한마디 안 하고 더 도와주라고 하니까. 진짜 솔직히 제가 돈만 많으면 제가 뭐 계속 도와줬을 거예요. 진짜 앞으로도 그거 더 중요하지. 지가 더 열심히 살고 행복해지는 게 지가 평생 안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한테 보답받은 만큼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네같이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줘라. 그게 내한테 보답하는 거다라고. 네가 열심히 해야 한다니까. 그래도 경서를 살렸다는 마음이 좀 뿌듯해. 좀 마음이 참 따뜻하네요. 뭐냐면 내가 경서 씨의 손을 잡아준 것처럼 네가 성공해서 그런 마음을 간직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어떤 손을 잡아준다고 하면 그게 옳은 일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뿌듯한 얘기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